생각보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하겠다. 은행별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대출을 건들면 안 돼요. 가만히 가다가 돌 맞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오래 갈 수가 없는 어떤 규제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 또 바뀌면 어떡하지? 또 어떻게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날 세우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신한은행에서 추가적인 규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겁니다. 일단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을 또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받으신 분들 잔금을 전세를 끼면서 하시고 전세 대출을 그 임차인들이 쓰시게 되는 이 상황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려 보면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를 좀 수정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이 분양주택,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은행에서 하진 않았었고 국민, 그리고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 NH농협에서만 사실 대출을 제한을 했었고요.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만 요 조건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을 두고 다시 11월부터는 재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11월부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원래는 신한과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신한은행에서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9월 13일부터. 이것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하겠다. 13일부터.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집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쓸 수 없는, 내가 전세를 살면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대출을 써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외사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뭐 직장 이전이라든가 자녀 교육 때문에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든가 부모 봉양, 또 뭐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리고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취득하게 됐던 이런 상황들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이러한 증빙자료만 가지고 오면 인정해주겠다, 예외로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신규 분양에 대한 적용. 왜 그럴까요? 지금 11월 27일부터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오 놀파포에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입주를 위해서 이제 잔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이러한 그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잠깐 그 기사를 좀 잠깐 본다면 요거죠. 사실 이 올파포 둔촌주공의 그 분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뭐랄까요? 막 정말 이렇게 파고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분양이 안 될 거다 막 이런 상황까지 나왔었다가 분양에 대한 조건들을 급격하게 완화해주면서 거주 의무를 없애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또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야당이 반대로 인해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실거주 의무를 하지는 못하고 3년 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 나 실거주 안 하고도 그냥 물건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실거주를 지금 3년을 유예한 상태고 당장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을 뭘로 전세로 메워야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 전세 임차인 분들이 또 그냥 들어오십니까? 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았어요. 국내 5대 은행 중에서 3개 은행이 막았고 그리고 거기 더해서 신한이 지금 추가적으로 그걸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물론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뭐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라. 지금 너무 가계부채가 증가폭이 가파르니 해라 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이 있었고 방향을 금융당국에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 각자 막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가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궤를 같이 하면서 맞춰가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정말 이 문제야말로 신규 분양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문제야말로 대출 규모가 크더라도 정부에서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무려 12,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문 뉴타운 그리고 장애 뉴타운이 내년에 주르륵 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주하는 분들이 이 대출에 대한 제한이 계속 있다면 그 입주를 못 하시는, 그래서 잔금을 이제 전세로 어느 정도 메우면서 잔금을 치르셔야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멘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은행별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벽형 금감원장이 너무 입을 함부로 좀 움직이셨다 보니 좀 되게 답답한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주되 꼭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이제는 은행이 알아서 하라고 하게 돼 있고, 사실 진짜 중요한 이런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쓰는 거, 이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올파프 처음에 입주를 위한 분양 때도 정부가 나서서 했지 않습니까? 저기가 안 되면, 분양 안 되면 시장에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111 대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분양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좀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 일단 국민은행에서 11월부터는 재개를 한다고 했으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한다고 했으니 그 상황 봐서 아마도 다른 은행들도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물론 재개되면 좋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분양잔금에 대한 부분을 전세로 이렇게 전세 세팅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완화다라고 봅니다. 사실 전세 대출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큰 어떤 거품을 일으킨 것이 전세자금 대출을 쓰게 한 것이 맞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 그걸 해버렸어요.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규모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모든 걸 차단한다.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나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어떤 투자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막겠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줄이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괜히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임차인분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둔촌주공 12,000세대 들어오니까 전세 조금 싸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새 아파트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전세 써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출 안 된대.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시는 거고요. 거기만 아니라 지금 이문 희경 뉴타운 거기 더불어서 장위까지 이어지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과연 그냥 은행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런 식의 황당한, 어쩌면 그냥 가만히 가다 돌 맞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옥죄는 것은 어쩌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들이 건강한 어떤 대출 환경을 만들어서 금융 환경을 만들어서 시장도 좀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사실 전세금 대출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을 은행에 맡겨버리면서 문제가 되게 커질 수 있는, 작게 시작된 문제를 너무 크게 키워버리는, 대출 규제를 막겠다는 문제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올해 11월 지나서 12월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지 못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 특히 분양 대출은 더더욱이나 오래 갈 수가 없는 어떤 규제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다. 대출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제가 요즘 자꾸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사안이고, 이게 어떻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또 계속
아주 면밀히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빠르게 또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 그 미칠 어떤 변화들을 저도 계속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것,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정부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 계속 저도 추적 관찰할 거고요. 그 또 다른 어떤 그 방향이 또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불안한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이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오래 갈 수는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한강이잖아요. 이렇게 좀 복잡한 생각들, 머리를 메우는 혼란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가족들과 친인척분들 모여서 좀 대화 나누시면서 즐겁게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한가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또 제가 꾸준히 체크하고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